반대인 것도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체력이 될 것 같으면 DSR 2단계 이런 거 적용할 때도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버티지를 못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다시 끊겨버리고 잔금작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접수를 해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1월이 된다고 새해가 된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 그런 불안감까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부산 부동산은 어땠는지 되돌아봅니다. 탄핵 이후 부산 지역 각종 현안, 그 미래가 어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올 한 해 부산 부동산 시장 분석해보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영래 부산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부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는 생각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띄고 있었고, 또 비주택 부문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임대라는 그런 간판을 보시다시피 이 상가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던 특징이 있었고요. 또 건설업의 위기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25개 정도의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중에서 6개가 우리 부산 지역에서 나타날 정도로 건설업의 위기 또한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을 거친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팬데믹 때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었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떨어진 가격이 바닥 다지기를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건설 PF 부실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이제 부도 나는 이제 또 수가 또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던 수요들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또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동시에 나타나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 첫 번째가 나왔던 것은 올해 1월 10일 날 나왔던 110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결국 주택을 좀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긴 했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이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됐고 올해 1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 5개 신도시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그다음에 화명 같은 이런 5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이런 대출 규제도 일부 올해 주요 대책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무래도 이 대출 규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게 될 때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9월 달 이후부터는 대출이 이제 기존 대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7월 달, 8월 달 이때 이제 거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몰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예정이 되어져 있던 이제
대출 총량을 벗어나는 또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이 대출 자체가 이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이 올 연말에는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이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파트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아파트 시장은 침체 중인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의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2,500건 정도로 이제 낮았었는데 이게 3,000건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이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달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고 대출 총량 때문에 이제 또 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2,000건 이하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과 겹쳐서 지난해에 이제 또 공급이 많았었던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다시 약세를 보이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택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도 내가 집을 샀을 때 빌려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금리가 생각보다 인하되기 시작했지만 그 금리 인하 폭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는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고금리로 느껴져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 돈이 없는데 무슨 내 집 마련을 하느냐라고 판단된 수요자들이 조금 몸을 움츠겼던 이유. 마지막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일부 남아져 있었던 우리 지역의 투자 수요자들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부 남아져 있던 투자 수요가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투자 수요 또한 위축된 것이 지금 같은 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침체 그리고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경기가 어렵고 침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졌고 부산은 또 특별히 높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부산에 이 5년 입주한 지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 평균 1,9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입주한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팬데믹 기간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급등을 한 이유도 이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오션프론트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들이 3.3제곱미터당 뭐 이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사에서 이제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분양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원인입니까 그러면?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분양가는 높게 올라가고 또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낮은데 돈은 없고 또 대출받은 이자는 높고 네.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설 공사비 지수에서 알 수 있는데 2000년도에 건설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건설 공사비는 13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약 4년 만에 30% 정도의 그 건설 공사비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그것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집을 살라는 분들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다 보니까는 이 미분양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가 조금 더 지방의 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좀 차별적인 대책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약간 좀 겁을 먹었다 할까요? 그런 이유로 지역의 특별한 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상당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불러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아파트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럴 경우에 이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또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부산에서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가 13,00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한 22,000여 세대에서 한 25,000여 세대가 꾸준히 이제 공급이 절반 됐다라고 할 수 정도가 있습니다. 네, 됐네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공급이 예정이 되어져 있던 현장들이 대부분 다시 이제 내년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마다 한 22,0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을 해줘야지만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000여 세대가 해마다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만 하더라도 부산의 입주 물량이 9,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026년에도 10,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올해 이제 분양까지 작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추세, 부족 추세가 2027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은 이제 공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요하고 공급에 우리가 아는 법칙에 의하여서 많이 분양이 잘 돼야 될 건데 그런데 분양을 오히려 연기한 곳도 많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예. 또 청약 시장의 미분양도 제법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이 수요가 좀 붙어야지만 분양가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서 뭐 건설사들의 그 목표 중에 하나인 영업이익을 더 크게 창출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개 아파트를 분양하면 11명이 청약을 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10개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명이 청약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개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명이 청약을 할 때까지를 그렇겠네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네네.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의 시장을 조금 더 뒤로 연기해서 좀 시장이 환경 개선이 된 이후에 청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분양을 연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미분양 문제가 이 정부가 일단은 지방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 미분양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은 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느냐라는 비판이 직면할 것 같아서 정부가 상당히 좀 몸을 좀 낮춰서 조심스럽게 이 미분양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점점 지역 문제를 떠나서 전 국가적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부산에서 한 20개 정도 지금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분양이 모두 완료된 현장은 2개 현장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이제 미분양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공급했었던 조건에서 대폭 이제 계약 조건을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중에서 이제 입주해 있는 일반 아파트 가격과 새로 분양한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양이 줄어들려고 하면은 어쨌든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비아파트 중심으로 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화하는 현상이 올해 상당히 두드러졌다. 특히 내년 7월 달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라고 하는 점은 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전세 사기 여파가 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세 시장에 주는 영향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
수요자들이 상당히 전세 사기에 대한 이제 예방책을 많이 숙지를 했고요. 또 아직 다소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구제책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차원에서는 이 앞으로 전세 사기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의해서 나타났던 영향력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갔고요. 또 아파트가 아닌 전세 사기 대상이 됐던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두 개의 계약 중에 한 건이 월세로 계약되는 이런 비아파트의 월세화가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비아파트 중심으로 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화하는 현상이 올해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도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해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3년, 2024년도에 2년 이상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던 수요들이 지금 이제 이 2년 사이에 전세 재계약을 이제 한 번씩은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제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또 이제 내년에는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가격 상승폭은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역전세 우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단기간에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다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 역전세난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전세난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한 역전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당분간은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아직까지 전세 사기 여파로 우리가 전세 들어가기를 꺼리는 비아파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연립이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 주택, 집주인 우위의 전세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주 물량이 계속 급감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대출 규제가 아파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건 사실이죠. 한번 정리를 먼저 해봐 주시죠. 네,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이제 몇 개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먼저 이제 쓰는 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양도세 이러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컨트롤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은 이제 바로 대출 규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이제 높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더라도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대출 총량까지 이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조가 내년에도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내년 7월 달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라고 하는 점은 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90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이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일본처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출 규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최소한의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본인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폭은 조금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거기다가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득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가 줄어든 것만큼 결국은 소득을 유지시켜 준다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해줘도 된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힘든 이야기긴 하지만 최소한의 대출 규제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DSR 기준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IMF 외환 위기 때나 일본의 버블이 왔을 때는
거의 이 DSL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았고 LTV가 거의 100에서 120%까지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가계부채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나 집을 이렇게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임의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 때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임의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해서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보면은 5,400건 정도가 이제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산은 지금 한 6,400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보다도 부산의 이제 임의 경매 건수가 올해는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인은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서울의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부산은 작년부터 해갖고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도 부산의 임의 경매 건수가 더 이제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 넘어가는 것이 집값 하락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넘어가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대출을 받으신 분이 뭐 팔고 싶을 때 이것이 못 팔려서 경매로 넘어가냐라기보다는 대출이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대출을 이자 같은 것들을 상환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본인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경기 침체에 의한 가구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뭐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를 못 갚는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경매가 늘어났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소득 그다음에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건설업계 얘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신태양건설이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또 5개가 더 부도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이 건설업계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부도난 건설업체가 전국에 2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6개로서 부산이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도시에 맞는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경제 침체가 몰고 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업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건설업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고용 창출 그다음에 각종 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에 대한 위기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꼭 도덕적 해이, 즉 미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정부 세금을 가지고 사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같이 이렇게 이제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기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건설 부동산 시장의 이제 회전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여러 이제 톱니바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동산이 이제 죽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시의 재정에서부터 해갖고 이와 관련된 이제 뭐 연간 산업들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바로 경기 위축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출 이자까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소득은 이제 거의 고정인데 지출을 해야 되는 이제 비중은 이제 더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의류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소비를 이제 줄이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막고 부산 지역의 이제 경기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건설 부동산 시장을 좀 빠르게 회복은 이제 시켜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탄핵 정국이 그래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특히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우리
부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지역의 경우는 경제 체력이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차별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게 새로운 정부가 나오던 탄핵 정국이 끝나고 현 정부가 유지가 되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여파가 더 커지지 않게 지방을 좀 고려하는 그런 대책들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 탄핵 정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어쨌든 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 이제 높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도 이제 내년에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현재 이제 6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다시 이제 또 매매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또 기대감도 이제 하반기에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